자, 유머 활용의 기본 수칙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간결성입니다. 유머는 도입이나 내용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야 돼요. 여보, 나 나이가 몇 살 같이 보여? 하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보니까 제대로 말했다간 단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 얼굴은 22살, 피부 색깔은 23살, 그리고 몸매는 19살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49살도 넘었거든요. 아내가 그 말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씩 돌아서면서 그거 다 더하면 당신 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간결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유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합해야 돼요. 청중의 수준에 맞는 유머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사오정 남매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데 사오정의 오정이 누나가 쭉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때 나는 미디엄을 먹을래요. 미디엄 시킬게요. 그래서 오정이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엄? 나는 그런 거 작은 건 안 되는데 난 큰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킨 게 뭐예요? 예, 라지로 주세요. 그랬더니 스테이크에 가서 라지가 있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오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유머를 활용하더라도 잘못된 상황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오정 강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머를 말하고자 할 때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를 유머를 빠뜨리고 갔죠? 오정이 위에. 이거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그건 IQ가 180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할까요? 할까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예. 자, 유머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는 빼버리고 와야 돼요.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표 기도를 할 때 기억을 눈 감고를 못해요. 왜요?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써가지고 가서 나무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다 교인들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르죠. 장로님 끊는 줄.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가시면 눈뜨고 한번 보세요. 장로님 눈뜨고 하나 보세요. 그런데 선풍기 바람이 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다가 이 종이가 날아갔대요. 그때 이 양반이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분이 주여 그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강사가 유머를 하려다 어떻게 할까요? 1번 주여 하고 있는 2번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 빨리 하는 강사가 자기 핸디캡을 빨리빨리 복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강사가 느리든 말하면 실수를 많이 보여요. 말을 좀 빨리 해요. 긴장감, 박진감은 강의의 질을 몰입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머 지도사 강의를 하면서 제가 웃어버리면 하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울으면서 태어났었죠? 저는 웃으면서 태어났대요. 제가 사전에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천국 가서 계세요. 그래서 너는 웃으며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는 같아요. 웃었습니다. 근데 유머를 하는 저는 원래 스마일맨이에요. 제가 행복주사 창시자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유머를 하는 사람이 혼자 먼저 실실 웃고 그리고 하다가 웃기니까 자기가 배꼽을 잡고 웃고 그 안 돼가지고 눈물 흘리며 웃고 나중에 마이크를 놓고는 막 돌아서 웃고 있으면 이 강의는 1번 잘한다, 2번 못한다? 못합니다. 잘된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는 웃지 않습니다. 청중은 웃을지라도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컷 웃고 나면 제가 좀 우스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셨죠? 청중보다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프로페셔널한 유머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이거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면 굉장히 현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박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남편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어느 날 외박을 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자, 남편이 외박을 하니까 아내가 막 따지지. 여보,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말해봐요. 남편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달려와서 여보 말대로 말해. 어제 누구하고 잤어? 어디 가서 짠 거야? 왜 안 들어온 거야? 바른대로 이야기해봐. 바른대로 말해줘. 라고 이야기했어. 그때 남편이 글쎄 몰라 모른다니까.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여보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여보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몰라? 기억 안 나?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보 어제 갔다 왔어요. 바른대로 말해봐요. 모른다니까. 말 안 한다니까. 이렇게 조금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서 설명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택시 기사의 유형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해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택시에 태우고 갔습니다. 산 넘어서 물 건너기 전에 있는 외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거기서 내리더니 아저씨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쭉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15분 55초를 기다렸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택시기사가 씨씨 하면서 초인종을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옵니다. 아저씨가. 아니 여기가 주인이세요? 예. 아니 젊은 아가씨가 택시 타고 왔는데 여기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더니 돈을 안 주네 돈을. 아 그래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들어가더니 사진 하나 들고 나와서 이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왔군요. 오늘이 제삿날인데 우리 딸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왔어요. 예? 제삿날이라고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택시비 안 받을래 하고 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와 딸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녹음해 봤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는 잘했지. 그래 잘했다. 근데 다음부터는 개인 택시 타라. 여섯 번째, 희소성. 똑같은 유머를 동일 대상에게 반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다음에 유머 강의할 때는 이거 다 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감동입니다. 감동. 유머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등산가가 산을 산행하다가 어느 날 해가 떨어졌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겨우 초가집에 도달했습니다.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집이 너무 허술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백지 숯불을 하나 줍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집도 고치고 생활 편안하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숯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일이 생각나서 그 할머니가 잘 살고 계신가 하고 가고 왔습니다. 갔더니 그 할머니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사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집을 고치지 않고 그 백지수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그게 뭔지 몰랐군요. 백지수표에 얼마든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10억도 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는요 우리가 감동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면 감동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좋은 유머가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의에 넣으면 좋다 하는 거죠. 여덟 번째, 교훈입니다. 처칠이 급하게 회의를 가는데 저는 교통순위에 딱지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속하셨습니다. 그때 처칠 수장이 앞에 있는 교통순위가 여보게 나 모르는가? 나 수상일세. 그 수상이란 말을 듣고 경찰관이 배꼽이 들어보더니 우리나라 수상님은 닮긴 닮았는데 우리나라 수상님은 과속 안 하십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습니다. 딱지 긋겠습니다. 그래서 여보게 내가 수상이라네. 내가 지금 회의가 급해서 가는 중인데 봐주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상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딱지 끊었어요. 그 다음날 밤새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시총감을 불러요. 여보게 저 사람 목을 치게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목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보게 내가 이런 일 다니는데 참 부끄럽네. 이 사람을 좀 일제가 특진시켜 주게라. 그랬어요. 그때 경시총감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카카 그런다고 일개급 특진시키면 우리 영국의 모든 경찰관을 다 일개급 특진시켜야 됩니다. 고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감동을 주는 유머로, 교훈도 주는 유머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9번째, 윤리성입니다. 윤리적 내용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머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유머 경영하기 위해서 첫째, 셀프 토크를 활용해라. 그건 뭐냐? 긍정입니다. 따라하세요. 긍정. 긍정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죠. 그렇죠? 수도원이죠. 근데 감사가 없는 곳은 어디다? 감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 강사가 되려면 나를 긍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강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강사다는 자긍심도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네.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강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박수를 막 칠 것 같은데. 모방의 열정입니다. 모방.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 합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했어요. 모방할 수 있어요. 자꾸 카피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모방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선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유머도 적당한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집 보면 아주 쓰지 말아야 될 유머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지금 19살 이하 아무도 없죠. 일본의 유학생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일본에는 좀 춥잖아요. 유학생 부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니 한 방에서 한 칸을 쓰는데 그 일본 문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다다미 방, 뭐 전부 다 문이 허술해요. 우리처럼 단단한 문이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잡아당기면 훌쩍 열리는 문입니다. 그런데 추우니까 남편이 신랑이 아내하고 부부관계가 있는데 그냥 앞에 동대문만 따고 옷을 입고 어떻게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말이죠. 주인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문을 몇 번 하는데 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유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유머를 쓰면 청중은 이상한 걸 상상하게 됩니다. 자크 속에 있는 걸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머는 저질 유머다. 이런 것은 고의 싸들고 가지 말고 버려라. 이런 유머는 쓰지 말아라. 우리 행복 강사는 이런 유머를 쓰면 더 대하다. 아셨죠? 적어도 수준 높은 유머를 쓰려면 교훈성, 감동성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유머를 일상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사는 얼굴이 100의 얼굴이 아니고 1000의 얼굴이 아니고 만의 얼굴로 바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사의 기본 태도는 항상 스마일. 여러분, 스마일 참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면 올라와서 콧등을 타고 인중을 타고 어디로 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일 S 하면 입이 위로 촥 올라가면서 쭉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보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렇게 해버리면 흘러서 바깥으로 가버리니까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는 행복한 강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유머러스한 강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청중들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다.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낫다. 그겁니다. 저는 이번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보면서 우리 대회장님, 그리고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부추진위원장님들, 또 우리 행정총괄하신 정 교수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강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참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나 정률적으로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주옥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여기에 모시고 서울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분들이 수준이 높을수록 내 강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청중들의 수준을 높여주면 나는 수준 높은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할 필요가 있고요. 행복과 힐링에 올인할 수 있는 긍정 유머 꼭 부탁드립니다. 네거티브 유머는 쓰지 말고 포지티브 유머를 쓰자 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 유머 조사 특강은 정확하게 45분 정도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세상 만들고 즐거운 세상 만드는 멋진 멘토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유머 특강을 해주신 김용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머 특강 잘 들으셨나요? 네. 얼마나 잘 들었는지